이번 시즌 처음으로 손흥민 없이 펼쳐진 토트넘의 리그 경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21라운드의 큰 매치, 토트넘 대 맨유 경기였죠. 아스톤 빌라와 에버튼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토트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 함께 공동 3위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또한 맨시티와 뉴캐슬의 경기에서 뉴캐슬이 초기 우위를 점하며 상황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신 선수가 후반전에 극적인 역전골을 넣으면서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를 벌렸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승리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발표된 선발 라인업은 다소 놀라웠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빠진 것이 큰 이슈였죠. 그 대신 비카리 골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 베이크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베르너 역시 선발로 출전했는데 그의 기량이 이전만 못했던 상황에서 이번 기회가 중요했습니다. 호이베르의 경우 이적 소문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죠. 손흥민과 클로스 이의 결장으로 인해 베르너와 호이베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이번 경기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맨유는 바로 기세를 잡았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무승부의 강력함을 바탕으로 맨유는 토트넘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라인업만 봐도 맨유의 몸값이 토트넘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르너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그가 토트넘의 흰색 유니폼을 입고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토트넘은 실점했습니다. 맨유의 스트라이커 호일룬이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수비진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로메로와 반더 벤의 조합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이었죠. 맨유는 이 기세를 유지하며 경기를 지배했고 토트넘은 이에 맞서기 위해 치열한 경기 운영을 펼쳤습니다. 맨유 선수들의 밥값을 하는 모습과 토트넘의 저항이 경기의 주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펼친 이 경기는 비록 초기에 골을 허용했지만 그들의 플레이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드 트래포드의 홈 경기장에서도 토트넘은 시원시원한 패스와 강한 면모를 제대로 뽐내며 맨유에 맞섰습니다. 빌드업이 효과적이었지만 공격진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존슨, 베르너, 히샬리송의 조합은 때때로 공격력을 반감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경기력에서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전반 10분경 베르너의 첫 슈팅이 헤딩으로 기록되면서 손흥민의 부재가 느껴졌지만 팀은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16분 히샬리송의 헤딩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골은 코너킥 상황에서 포로의 날카로운 오른발 킥 덕분에 성공했고 맨유 선수들 사이에서도 히샬리송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엔지 감독의 전략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잘 녹아들어가면서 경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은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을 때만큼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엔지 감독의 전략이 선수들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맨유를 상대로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과거 르벤 데이비스가 수비에서 버텨주긴 했지만 로메로와 반더베이크의 퀄리티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점 골 이후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베르너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드러내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그의 슈팅은 오랜만에 보는 강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손흥민이 벤치에서 웃었던 비슷한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맨유는 전반 39분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맨유의 공격진, 특히 프로가의 어시스트 능력은 뛰어났지만 수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토트넘은 오른쪽 수비진에서 실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레시포드와의 원투 패스 후 빠른 슈팅이 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오른쪽 방어진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는 포로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며 미드필더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수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파울을 범할 위험이 있어서 선수들이 과감하게 플레이하지 못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맨유와의 치열한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는 빠르고 강렬한 공방전으로 전개되었으며 양 팀 모두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맨유의 강력한 공격력과 토트넘의 끈질긴 수비 전략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경기는 계속해서 관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날의 경기는 단순한 승점을 넘어서 양 팀의 기술과 전략 그리고 집중력이 시험되는 장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경기의 열기 속에서 팀들의 노력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맨유와 토트넘의 팬들은 각자의 팀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오른쪽 수비는 로메로의 이전 첼시전 퇴장 사건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아픈 지점이었습니다. 맨유는 이번 경기에서 그동안의 부진한 모습을 벗어나려는 듯 보였지만 전반전은 토트넘이 1대2로 밀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시즌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지만 올드 트래포드에서 한 골을 넣었다고 해서 만족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대2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점유율에서 63대 37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패스 성공률은 무려 90%에 육박했습니다. 후반전의 관건은 베르너의 체력과 팀의 변화였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한 베르너의 체력이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을지, 그리고 토트넘은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했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자마자 토트넘은 베르너의 도움으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벤탄 크루에게 절묘한 타이밍의 횡패스를 해주었고, 크루가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찢으며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메뉴의 선제골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토트넘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경기는 베르너의 활약으로 2대2 동점이 되면서 긴장감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로메로의 기여가 컸는데 그는 후방에서 중앙으로 직선 패스를 통해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로메로는 마치 수비형 미드필드처럼 활약하며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그의 몸값을 더욱 상승시킬 것 같았습니다. 2대2의 상황에서 아스날과의 차이를 더 벌리지 않기 위해 토트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골을 노렸고 정상적인 공격수 슈팅으로도 골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탄쿠르의 득점 이후 남은 시간 동안 양팀 모두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진행되었습니다. 파괴력 있는 공격수의 부재로 중앙 공격을 거의 포기한 듯한 토트넘은 양쪽에서 크로스를 올려 헤딩을 노렸고 코너킥으로 헤딩골이 나왔던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이 경기에서도 코너킥을 1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경기의 후반부에 토트넘은 두 차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팽팽한 경기 속에서 실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순간 81분에 토트넘의 왼쪽 진영 박스 바로 옆에서 프리킥 찬스가 생겼습니다. 이 순간은 양 팀에게 중요한 기회였고 토트넘은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이 이 경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으며 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경기 중 슈팅과 크로스가 번갈아 나오면서 엔지 감독은 긴급하게 대응하며 드라구신을 투입했습니다. 그의 합류로 팀의 전략은 더욱 강화됐죠. 특히 드라구신의 선발 출전은 경기의 고도를 한층 높여 팀의 수비 안정성을 꾀했습니다. 86분에는 경기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어 88분에는 교체가 이루어지며 로메로와 드라구신의 중앙 수비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골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맥토미니의 헤딩 찬스가 무산되며 토트넘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공격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격 패턴이 예측 가능해 보였고 경기에 잠시 집중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팀은 향후 경기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없이 맨시티, 브렌트포드, 에버튼, 라이트와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산은 여전히 밝아 보입니다.